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83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민인지흉하고 락인지선하며, 민인지흉할 때 민은 민망할 민자 혹은 불쌍할 민자, 연민의 정이라는 얘기를 우리도 쓰죠. 자, 불쌍하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의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인지흉이요, 남의, 여기서는 관형사로서 뭐뭐의, 흉이라는 것은 흉할 흉자입니다. 흉하게 된 것을, 잘못된 것이죠. 남이 흉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고, 락인지선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 형식이죠. 남의 선을 기뻐할 낙자, 기뻐하며, 죄인 지급하고 구인 지인이라, 죄는 구제할 죄자지요. 여기도 같은 형식입니다. 남의 급한 것, 남의 위급한 것을 구제해주고, 구인 지위, 여기도 인지위, 그러니까 남의 위태로움을 구원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남의 흉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선함을 기뻐해주며 남의 급함을 구제하고 남의 위태로움을 구해주어야 한다. 예, 그런 말인데, 자, 역사 얘기를 또 하나 하고 넘어가지요. 남이 흉악한 일을 하거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고 남의 위급함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 이제 그랬는데, 춘추시대 때 진영공, 진나라 영공은 그 임금인데 아주 무도하기로, 포각하기로 유명한 임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살 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걸핏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활을 쏘아댔습니다. 피하게 되면 살고 못 피하면 죽는 거, 이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곰 발바닥 요리가 덜 익었다고 해가지고 요리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부인에게 이고 다니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돌림질해서 보이게 했어요. 자, 이런 일을 보고 조돈이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대신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나니까 영공은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군사를 동원해서 조돈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돈이 도망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수레를 대놓고 있다가 조돈을 빨리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서 이 수레를 타고 피하십시오. 그래서 피하면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뽕나무 그늘에서 굶주려 죽게 된 영첩이란 사람입니다. 그때 공이 아니었더라면 저희 모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굶어 죽었던 것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조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조돈은 그때 몇 년 전 일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3일째 굶어서 그렇다고 해서 조돈은 즉시 음식을 나눠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운 곳에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면서 받은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또 드리려고 갔던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조돈은 참 고마워서, 그래 고맙소, 지금 뭘 하오? 그러니까 예, 영공을 보자는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영공의 시간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준 것이에요. 자, 남의 위급함을 구해줬던 덕으로 조돈은 바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경목지사도 공미계진연을, 자, 경은 무엇을 지날 경자, 지나다 혹은 무엇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목은 눈목자죠. 자, 여기서는 눈목자지만은 동사로서 눈으로 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목, 그러면 눈으로 본, 합해서 눈으로 겪어 본,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지는 여기서 주격조사로서 눈으로 본 일사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겪어본 일도 공미계진이언을 공은 두려워할 공자 아직 미자 개 다개자 참 진짜 참인가 아닌가 이게 미자가 있기 때문에 아닐 미자가 참일까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염려한다는 얘기죠. 직접 눈으로 본 일도 모두 개자가 있으니까 모두 다 참일까 아닐까 염려하는데 배후지언을 기족 심신이려 배후란 건 등 배자 뒤두자 등 뒤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지언은 뭐뭐스 말 그러니까 등 뒤의 말 등 뒤에서 한 말을 자 기족 심신이리요 기는 어찌 기자 족은 족할 족자 심신 깊을 심자 그 다음에 믿을 심자 깊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찌 좋기 깊이 믿으리요. 그러니까 등 뒤에서 한 말을 어찌 좋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면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일도 모두 이게 참인가 아닌가 염려되는 판인데 하물며 등 뒤에서 한 말까지 어찌 좋게 그걸 깊이 믿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역사 얘기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도 진상을 바로 알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남의 뒷전에서 수군대는 그런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얘기에 대한 역사 얘기입니다. 후한 때 사람 제오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무를 아주 공정하게 집행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된 아전들은 오히려 헐뜯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농간을 부려서 아전들도 뭔가 생겨야 되는데 너무 이 사또가 공정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기는 수입이 없으니까 이 사또를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뒷전에서 하루는 광무제가 이 제오륜이라는 사람의 평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은 일찍이 낮은 관리로 있을 때 장인을 매로 두들겼다는데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제오륜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실대로 아뢰었어요. 저는 3번이나 장가를 들었지만 모두 아버지가 없이 편모설화에서 자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엉뚱한 거짓말로 자기를 모함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고사 하나를 얘기를 하죠. 또 한나라 때 성품이 곱고 너그럽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직부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명성이 높아지니까는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부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공무를 잘 처리하긴 하나 한 가지 흠은 일찍이 그의 형수를 간통했다고 그러더라. 그는 그런 소문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형이 없는데 어찌 형수와 사통을 하겠는가? 형이 없는데 어떻게 형수하고 간통을 하겠단 말인가? 그 말이에요. 이 직부리가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얘기입니다. 한 동료가 집에 가면서 잘못 알고 다른 사람은 돈을 가지고 가놓고 돈을 잃은 사람은 직부리를 의심하니까 직부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갚아주었어요. 내가 안 가져갔다 그런 일도 안 하고 그러다 집에 갔던 동료가 돌아와서 사실이 밝혀지게 되니까 돈을 잃었던 사람이 크게 부끄러워서 직부리에게 사죄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말만 듣고 이를 믿고 착한 사람은 매도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오늘날 가짜 뉴스가 판치잖아요. 가짜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횡행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살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하물며 등 띄서 수근거리는 말 혹은 가짜 뉴스로 쏟아붓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다수가 옳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면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불한 자가 포승다니요 지한 타가 고정심이로다. 자, 불한, 여기서 한은 무엇을 한탄하다 그런 얘기고 무엇을 탓한다 그런 뜻이요. 근데 불이 있으니까 탓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뭘 한탄하지 않느냐. 자가 스스로 자자 집가자 자기 집. 여기서 포승이란 말이 나오는데 포는 창포 포자에다가 새끼질 승인데 창포포 새끼줄 승 그렇습니다. 노승인데 이 말은 포승을 합해서 두레박근이라고 그렇습니다. 단은 짧을 단자. 자기 집의 두레박근이 짧은 것을 불한 한탄하지 않고 지한 다만 한탄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한탄하느냐. 타가 남의 집 고정심이라 괴로울 꼬자 쓸 꼬자 정샘정자 깊을심자 샘이 깊은 것을 탓한다 그런 얘기 한탄한다. 여기서 고자가 있는데 이 고자는 괴로울 고자니까 샘이 깊은 것을 괴로워하면서 한탄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도 합니다만은 여기 고는 글자 수와 구색을 맞추고 음정을 고르기 위해서 써놓은 글자다 생각하고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집 샘이 깊은 것만 탓한다 혹은 괴로워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소경이 개천 탓한다고 서툰 또 무당이 장구 탓만 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아요? 자기 두레박근이 짧으면은 길게 만들면 되지 나무 샘이 깊은 것만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탓을 인정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전부 나무 탓으로만 돌리기 좋아하는 요즘 세태에 큰 교훈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